안녕하세요. 오늘은 지식산업센터 장점과 단점을 말씀드리는데 우선 장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지식산업센터는 대출이 잘 나옵니다. 대출이 잘 나오는 이유가 지식산업센터는 기본적으로 제조업, 연구소, 벤처기업들이 주로 입주하는 곳으로 중소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에서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통 분양가 또는 일반 매매가의 60% 내지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또한 경매로 시세보다 좀 저렴하게 낙찰받을 경우에는 낙찰가의 한 90%까지 대출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규제 지역이나 다주택자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대출은 이거는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전매가 가능하고, 또 뭐 1가구 2주택 이런 뭐 RTI, DTI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대출이 60에서 80%까지 잘 나온다는 게 장점입니다. 다만 최근에는 기존의 대출이 아주 많거나 지식산업센터를 임대 목적으로만 투자하면은 RTI 등 규제를 받을 수 있어 일부 대출 금액이 적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개인 신용도에 따라서 최소한 6등급 이상, 6, 7등급 이상 돼야지 대출이 잘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세금 감면 제도가 있고 부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지식산업센터를 최초 분양을 받아 직접 사용한다면 2022년 말까지 취득세 50%, 재산세 37.6% 등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때에 따라서 법인세 감면 및 정책자금 지원 혜택도 누릴 수 있습니다. 과밀 억제권역에서 과밀 억제권역 밖으로 본사를 이정하는 법인의 경우 4년간 법인세 100% 감면 혜택을 주기도 합니다.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하게 되면 분양 또는 일반 매매 시 냈던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식산업센터는 분양, 일반 매매 시 건물분에 대한 부가세가 붙지만 부가세의 경우 조기 환급 신청을 하거나 부가세 정산 시 환급이 가능하므로 투자금이 적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수익률이 높습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주택, 오피스텔, 상가와 비교하면 수익률이 높습니다. 일반 매매의 경우 대출을 포함하지 않더라도 보통 4% 내지 7%까지 수익률이 현재 나오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보통 역세권이나 이런 아주 중요 요지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좀 적게 나오고 대신 자산 가치가 높아지고, 또한 그 지방이나 이런 데는 수익률이 조금 더 높게 나옵니다. 대신 자산 가치 형성은 나중에 오르더라도 좀 덜 오르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그 입지 여건에 따라서 장단점이 있습니다.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4% 자기 자본 전부 다 투자하더라도 보통 한 4%대, 많이 나와봤자 5%, 오피스텔보다는 수익률이 좀 더 낮습니다. 그리고 대출을 만약에 끼고 사면은 대출에 대한 80%까지 나오기 때문에 수익률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경우에 따라서 약 수익률이 10% 내지 20%까지 수익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출을 받고 실제 수익률을 따지면 한 1, 20%까지 가능하기 하고, 만약 경매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낙찰받고 대출을 많이 받는다면은 투자금 대비 수익률이 최대 더 훨씬 더 많아지겠죠. 그리고 또한 네 번째 보면 가격이 일정합니다. 상가의 경우 1층이나 2층이냐 3층이냐 또는 전면에 위치해서 가시성이 좋으냐 아니면 접근성이 좋으냐 아니면 후면에 위치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매매 및 임대 가격이 상당히 천차만별로
뭐 같은 층이라도 막 두세 배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식산업센터의 경우에 층이나 방향에 따라서 매매 임대 가격의 차이가 거의 10% 이내입니다. 즉 아파트처럼 가격이 어느 정도 일정하므로 적정 가격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보면은 가격대가 다양하며 소액 투자가 가능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식산업센터는 한 건물에 다양한 평형대로 구성되어 있고 지역에 따라서 여러 상품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렴한 물건은 1억 원 중반대에서부터 평수에 따라서 10억 이상까지 다양하므로 각자 자금 상황에 따라서 선택해 투자할 수 있습니다. 또 분양 시에는 계약금 10% 정도만 있으면은 건축 기간인 2, 3년까지 중도금 무이자 대출 등으로 부담이 없는 편입니다. 부담 없이 투자하실 수 있습니다. 입주 시 집단 대출 또는 정책자금 대출로 잔금 납부가 가능하므로 투자금이 적게 들어가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평형 및 가격대에 있어서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합니다. 지식산업센터는 또한 사옥으로서도 상당히 메리트가 있고, 왜냐면은 사옥을 마련하고 싶으시는 분들은 직접 자기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들어가서 이런 세금이나 감면 제도가 직접적으로 혜택을 보고 대출이 또한 잘 나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수익률이 높고 보통 어떤 분들은 한 20% 가지고도 살 수 있는 게, 분양가 20% 가지고도 살 수 있는 게 이 지식산업센터인데, 보통 한 아파트처럼 연이 갈수면 갈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산 가치 형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또한 투자 가치로서의 그 가치도 있고 또 수익률 면에서도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편입니다. 이렇게 많은 지식산업센터가 요새 상당히 넘쳐나고 있는데 많이 짓고 많이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따라서 차라리 옥석을 잘 가려야 되는데, 그 옥석을 가리는 것 단점이라든지 그거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수도권 중심으로 지식산업센터 분양이 많아서 공급 과잉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상가 정보 이런 조사센터에 따르면은 2015년 이후 지식산업센터의 승인 건수가 엄청 많이 늘어났는데 2018년도만 해도 2017년도에 비해 거의 30% 정도 증가했습니다. 최근 들어 지식산업센터의 인기가 투자자들과 중소기업에서 그 사이에서 투자 가치가 높아짐에 따라서 대기업 건설사까지 집중적으로 시행 및 분양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지식산업센터를 마구잡이로 분양 또는 매매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지식산업센터의 분양 및 입주 물량은 많습니다. 지금 무턱대고 투자하기보다는 지역 및 입지 조건이라든지 상품 선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욱더 지식산업센터의 선택 방법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지식산업센터의 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점이라는 것은 이 단점을 피해가면은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단점을 피해가면은 좋은 투자처가 보이고 좋은 입지 조건이 보일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